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적다. 근데 재개발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어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조합 살림인가 난 구역을 또 찍어드림. 이런 것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죠? 네네네. 네.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공시지가 1억 원, 물론 요즘에는 많이 올라서 또 많이 없어지긴 네. 했지만 이런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굉장히 이제 법인으로 공시지가 1억 미만 매수하고 네. 다주택자들이 매수하는 게 최근에 광풍이 불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정부에서는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공시지가 1억 미만도 세금 부과하겠다라는 뭐 아직 실효는 되지 네. 않았지만 그런 정책도 발표했었죠. 네. 그런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그런 투자가 재개발이랑 연결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재개발 물건이 사실 서울 안에서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지방 재개발 물건 중에서는 있지만 사실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또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수요가 최근 1년 반 정도에 너무 많은 수요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가격을 다 띄워놨고요.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매도하는 거를 받아주는 형국이 되기 때문에 사실 큰 실효성은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요거랑 비슷하게 요즘에 보면은 일명 화가들이 추몰했다 그러잖아요. 그쵸, 이렇게 그쵸. 이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죠. 네. 예. 그럼 이랬을 경우에 진짜 화가들이 추몰했다가 없어져. 네. 그러면 사업이 이제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실제로 이 화가들이 왔었을 때에도 실제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고 네.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혹시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저도 이제 재개발 임장을 다니다 보면 네. 뭐 최근에 신림동이라든지 신길동, 강북으로 넘어오면 우이동, 수유동, 미아동 이쪽에 이런 극초기 재개발에 어느 정도 여기 구역 지정될 거고 구역 지정되면은 무조건 오릅니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일반 재개발 물건 사러 갔다가 여기에 혹한 이유가 초기 투자금이 너무 낮아요. 일반적인 재개발 물건은 서울은 다 4억 원 이상인데 여기 투자금이 보통 1억 원대 전후거나 2억 원대에 이제 걸려 있다 보니까 그 초기 투자금이 작다는 유혹에 못 이겨서 투자하시게 되는데 아직 구역 지정도 안 됐고 조합 설립인가가 안 난 재개발 구역들은 공공재개발로 가든 네. 공공재개발은 이제 2019년 5월 6일 날 발표됐던 정책에서 발표됐던 개념이고요. 작년 2사대책 때 발표됐던 거는 공공주도정비 사업인데 이 두 가지 다 어느 걸로 가든 공공재개발로 가면 추가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가로 입주권은 못 받게 되고 입주권은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2사대책 이후에 매수한 공공주도정비 사업으로 가는 물건을 매수하게 되면 현금 청산한다는 부분을 정부에서 이제 공표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신속통합기획 이것도 사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진 않았어요. 그죠. 초기 단계의 단계들을 줄여서 빨리 가겠다라는 게 골자긴 한데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정비 사업 같은데 포함돼서 내가 입주권을 못 받거나 아니면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철수하면서 약간 기획부동산 같이 그분들의 어떤 큰 계획에 걸려들어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이게 거의 한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디 갔는데 여기 곧 구역 지정 될 거니까 매수해 놓으면 좋을 겁니다 라고 하는 중개사분들의 어떤 유혹에는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투자금이 적다. 근데 재개발 투자하고 싶은데 그럼 어딜 가야 되냐라고 하면 차라리 지금 인천에 조합 살림인가 난 구역을 또 찍어드림. 이런 것도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죠? 네네네. 부평역 옆에 이제 부계역이라고 있는데 거기 부계 5구역이라든지 아니면 파주에 금촌역이 있는데 그 앞에 새말지구라고 있어요. 거기 새말지구라든지 덕소 뉴타운에 뭐 덕소 2구역, 뭐 도곡 2구역 이런 데들은 사실 서울이랑 인접하면서도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정비 사업으로 갈 확률도 없고 지금 안전단계 뭐 관리처분인가나 아니면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투자하면서 투자금 1억 원대, 2억 원대, 3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구역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화가들이 그려놓은 불확실한 물건에 투자하기보다는 급지를 낮춰서라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정상적으로 가는 민간재개발에 투자하는 게 투자금을 낮춰서 투자하더라도 안전하고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내가 나중에 출구 전략이 또 중요한데 이 부동산 투자라는 게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갈 게 아니라 언젠가는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요. 이익 실현할 때
내가 매도하는 시기에 내 물건을 받아주는 수요도 또 중요하거든요. 그죠? 부동산이라는 건. 네. 근데 그 수요를 받아주려면 반드시 민간 재개발, 즉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재개발 구역을 사야만 또 안전하게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매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화가가 들어갔던 건물 같은 화가가 그렸던 곳은 네. 안 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다. 네. 그랬을 때 뭐 좋고 나쁘고를 따지지 않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런 표현이 맞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주식을 치면 약간 테마주 같은 느낌이 난다 맞아요. 그러면 네. 하지 말자. 우리 네. 좋은 주식 얼마나 많은데. 우량주에 투자하고 네. 가치주에 투자하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된다. 네. 근데 괜히 어설픈 투자가 갔다가 큰일 날 수도 있다. 네, 작전주는 무섭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속 통합기획 네. 재개발,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네. 예, 모아주택까지 네. 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눈여겨봐야 할 지역 포인트, 네. 예,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추가해 줄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신속통합계획은 이제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주도정비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정체되어 있던 구역들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신림 1구역이라든지 신속통합계획에 들어간 재개발 구역들 얼마 전에 서울 25개 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2개 구에서 하나씩 구역을 추천해가지고 신속통합기획의 재개발 구역들을 22개 단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거 이제 네이버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그 단지 중에서 입지가 좋고 역세권에 가까운 단지들 22개 구역 중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초기 재개발이지만 입지가 좋은 곳들 지금 마포의 일부 재개발 구역들이나 종로구에 있는 일부 재개발 구역들 이런 데들은 지금 관심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입지가 좋으면. 네, 왜냐면 여기는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서울 땅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를 사더라도 내가 대지 지분을 갖고 가게 되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초기 재개발은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부동산은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입지가 말을 다 해주는 거죠. 네. 가치 있는 투자를 하는 포인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떤 곳이 더 가치가 좋냐, 나쁘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또 보면은 혹시 지금도 경매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은? 네, 지금도 저는 이제 재개발 투자 관련해서 재개발 구역에 경매 물건이 나오면 재작년에 성수 3지구에 공장 매물이 17억 5천짜리가 나왔는데 거기도 입찰을 했었고요. 그 전에는 광명 뉴타운에도 재개발 물건 나왔을 때 입찰을 했었고 최근에 저는 이제 경매 투자를 재개발 투자랑 접목을 해서 재개발 구역 내에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그것들을 이제 입찰을 하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가시나요? 일단은 경매로 나온 물건의 자체를 추정 간평을 하거나 아니면 그 물건의 간평가를 조사를 해서요. 내가 입찰했을 때 인근 시세 대비 지금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얼만큼의 싸게 프리미엄을 살 수 있냐를 계산해 보면 제가 저번에 성수 3지구에 공장 매물 투자했을 때도 입찰가가 17억 5천이었는데 제가 추정 간평을 해보니까 거의 26, 7억이 되는 매물이었어요. 입찰가를 19억으로 썼다가 폐차를 했는데 그때 낙찰됐던 사람이 22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간평가가 27억짜리 22억에 낙찰받았다는 거는 간평가보다도 5억 원을 싸게 낙찰받았다는 건데 재개발 물건은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특히 성수 같은 데는 10억 이상이 프리미엄이 붙는데 그 낙찰자는 27억의 프리미엄 10억을 더하면 37억짜리의 가치가 있는 거를 22억에 산 거거든요. 경매를 할 때는 권리 분석도 중요하고 하지만 재개발 물건에 경매 투자를 할 때는 해당 물건의 재개발 관점에서의 간평가, 프리미엄 그리고 요 물건이 몇 평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해당 구역이 단계가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 적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인 경매 투자 외에 재개발 투자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 그리고 아까 제가 족장님께 말씀드렸던 그 경매가 나온 그 물건이 속해 있는 재개발 구역이 비례율이 높을 구역인지 사업성이 좋은지
뭐 호재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어쨌든 우리가 경매에 나온 것들은 피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피가 없는 상태로. 피가 없는 상태로 되니까 일단은 신권에 낙찰받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한번 폐찰되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원래 신권이면 단독 낙찰 받을 것도 감평가 이상으로 이제 낙찰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신권 낙찰도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매 같은 경우에 나온 거 보면은 이 조합원으로 신청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보면은. 맞습니다. 예. 그런 걸 어떻게 알아봐요?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성수물건 투자할 때는 해당 조합에 가서 물건지 주소를 말씀드리면 이거는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입니다, 안 나오는 매물입니다 알려줘요. 근데 제가 입찰했던 매물은 워낙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성수전력정비구역 매물이다 보니까 제가 갔을 때 이제 짜증이 엄청 나 있는 거예요. 최근 3개월 동안 그 경매물건 하나 때문에 조합 업무가 마비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면 물어보는 것도 부담되고 하다 보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신권에 입찰하거나 내가 최대한 빨리 접근하면 사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 전에 가서 물어보면 또 친절하게 알려주거든요. 조합 사무실 가서 체크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가서 보면은 물어보면은 짜증이. 네. 근데 물론 그 마음도 이해를 해요. 예. 왜냐면은 워낙 많이 가고 네. 전화도 하고 막 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직접 찾아가서 물어보시는 걸로 하고. 그래도 오늘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무대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제 뭐 무주택자 분들도 계실 거고,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 생활로 인해서 이제 팍팍한 분들, 내가 자산 어떻게 키워야 되냐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의 투자 사례를 사실 뭐 많은 부분 오픈했던 이유는 저도 굉장히 운이 좋았죠. 사실 2017년부터 대세 상승기에 아파트 투자를 해서 제 자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느끼는 분들, 내 동료는 아파트를 샀고 나는 못 샀는데 그 한 번의 선택으로 최근 3, 4년 동안 자산 격차가 너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 그 늘어났던 자산 격차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투자를 하시면요, 처음부터 안전마진을 4억, 5억 원씩 안고 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상실감이 컸던 자산 격차를 일단 매수하는 순간부터 미래의 새 아파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격차를 다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아파트 급등으로 인해서 주택 매수를 하지 못한 분들의 그런 상실감을 재개발 투자로 극복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 투자가 좋은 거는 내가 꼭 주택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흑석 9구역 같은 경우에는 3번의 투자로 한강조망 DH 브랜드의 40평대 아파트가 생기고 그리고 상가가 생기는 투자를 하게 된 거거든요. 8억 원대 투자금으로.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1년 전에 투자했을 때. 그래서 내가 뭔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기도 좋고요. 그리고 내 집 마련 갈아타기 수요에도 좋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까지 받을 수 있는 매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현금 흐름을 만들고 경제적 자유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수단으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투자의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관심을 갖고요. 좋은 책도 읽고 좋은 강의도 들으시면서 하나의 옵션으로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박탈감 느낀다고 해서 지금 그걸 느낀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까 같이 좋은 매물, 안전 확보가 되어 있는 매물을 매입하고 네. 또 계단 올라가면은 지금 생각하는 박탈감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긴 시간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이 그 불을 따라잡는 시간조차도 길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좋은 얘기 너무나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